ADHD 약 먹이고 나서 아침에 멍하니 서 있던 아이가 혼자 약 마시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죠. 야, 이제 좀 살겠다. 자, 근데 문제는 곧바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약효가 있을 때만 반짝이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약을 먹여야 하지? 이런 걱정이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ADHD 약은 보조바퀴일 뿐이에요. 여러분, 훈련이 본 게임입니다.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는 가지 않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왜 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ADHD 약은 보조바퀴예요. 보조바퀴가 있으면 자전거가 안 넘어지게는 해주죠. 근데 보조바퀴가 페달을 대신 밟아주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이 인생이 바뀌는 건 약 자체가 아니에요. 약이 만들어준 어떤 가능한 시간이 있어요. 무엇이 가능한 시간이냐?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약은 보조바퀴, 훈련이 본 게임이에요. 좋은 부모는 약을 먹이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약이 벌어준 시간에 우리는 어떤 훈련을 붙일까? 여러분, 이걸 정확히 고민해 보시는 부모입니다. 미 소아과학회에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약 플러스 행동을 훈련하는 일을 같이 해줘라. 6세 이상 아이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함께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동 치료 안에 부모 훈련과 조직화 훈련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약은 멈추게 만들어줘요. 아이로 하여금 충동적이고 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그 다음은 자기가 멈췄으니까 이제 자기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Pills don't teach skill. 약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약을 먹으면 브레이크가 생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생겼다고 운전이 저절로 늘진 않죠? 여러분, 운전이 훈련인 거예요. 셋째, ADHD는 자기조절 문제에 가까워요. 러셀 바클리는 ADHD를 자기조절 장애로 설명하면서 자기조절에는 실행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환경 플러스 훈련으로 실행이 되게 만드는 설계가 정확히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훈련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행동이에요? 아니면 사고력이에요? 자, ADHD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시가 아니에요. 더 촘촘한 관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약을 먹이죠. 집중이 되죠. 집중이 올라가니까 뭔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수행이 가능해지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을 먹이면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생각이 가능해져요. 이때 자기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메타유가 연구소에서는 이런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 약은 집중력이 아니라 사고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아이가 갑자기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이 생겼을 때 빨리 해, 이거 해, 뭐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고 나는 오늘 하루를 왜 살지? 나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이에게 들어가 줘야 돼요. 약의 진짜 가치는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고 잘 먹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훈련은 지시가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메타요가에서 훈련은 이렇게 시작돼요. 뭐뭐 해 이런 지시가 아니에요.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뭐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그게 훈련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아이에게는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기에서 해줄 건 답이 아니에요.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과업이 있습니다. 해내야 되는. 이 과업을 먼저 해내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자, 이게 사고의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동기는 칭찬이 아니라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동기 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ADHD 아이들은 뭐 하면 좋아 보다
안 하면 뭐가 힘들어지는지 훨씬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훈련은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거 하면 너가 이런 게 좋아져. 라는 것보다 이거 안 하면 너가 뭐가 제일 힘들어질까? 그리고 아이 입에서 나온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 하면 학교 가서 더 혼나요. 안 하면 할 일이 더 쌓여요. 여러분 이게 현실은 맞죠? 근데 우리가 학교 가서 안 혼나려고 숙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숙제 해야 될 일 안 쌓이게 하려고 그거 쌓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안 쌓이게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등교 10분 전이에요. 자, 대부분의 부모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는 거실에서 양말 한 짝 들고 멍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딴청을 피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 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죠? 지금 이러다 또 지각하겠네? 약 먹였는데 또 왜 이래? 자, 이런 부모들에게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야, 너 또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양말 신고 빨리 바지 입고 가방 챙겨. 맨날 이래 진짜. 어? 엄마가 몇 번 말해줘야 또 할 거야.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질 때 이 아이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질 때 아이는 이곳에서 떠나 있어요. 마음이. 회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져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해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면 부모는 답답해져요. 이 아이가 게으름 피는 거하고 딴청 피는 것 같아요.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정되지 못한 마음 속에서 그 무엇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ADHD, 불안장애, 틱, 이 모든 것들은 불안이라는 정서 속에서 모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부모가 먼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부터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잠깐만 지금 뭐 하려고 서 있는 거야? 아이는 대답하죠. 몰라요. 자, 여기서 많은 부모가 실망을 하겠죠? 근데 이때는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훈련을 시작할 때예요. 이때 부모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가 지금 학교 가려면 너가 지금 네 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그럼 아이는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자기 손에 양말이 들려 있거든요. 양말 신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양말 신고 뭘 해야 될까? 자, 지금 아이가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양말을 신어야 되는 상황을 인식을 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걸 떠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부모가 해야 될 말은 잘했어.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엄마가 물어봤을 때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 너한테 필요한 것을 그거 정말 좋았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남기는 건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구나. 자기 효능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훈련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게 왜 진짜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는 단순히 지시를 따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문제를 인식했고 선택했고 결과를 예측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ADHD 아이에게 가장 부족한 것들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 전에 뭔가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곧 결과니까요. 자, 여러분, 약은 이 사고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부모는 그 공간에 질문 하나를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DHD 아이의 훈련은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멈춰서 생각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근데 멈춰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려면 부모에게 내가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을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너무 느리지 않나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어떻게 다 맞추고 살아요? 맞아요, 여러분. 초반에 좀 느립니다. 느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좀 느리면 큰일 나나요? 지각하면 큰일 나요? 워킹맘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워킹맘 엄마들은 등교 시간에 왜 훈련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꼭. 아이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도 퇴근한 다음에 그때 훈련시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약을 먹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약 먹고 잘 듣는 시간 있잖아요. 이때는 아이한테 내가 시키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아이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뭐뭐 해, 뭐뭐 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을 빨리 바꾸고 싶고 빨리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하고 싶고 이 아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걸 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이 아이가 최고로 크게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인지해 보는 거. 그 동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인지해 보는 거. 여러분 이런 사고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아이가 성장하는 길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공 기준을 완료가 아니고 사고로 바꿔야 돼요. 숙제 다 하면 잘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인지해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 보는 거. 각 단계별로 하루하루 그 단계를 지나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정리해 볼게요. ADHD 약은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깨우기 위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ADHD 약을 먹여서 아이의 사고력이 깊어지고 자기의 인생을 존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는 아이를 대신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선택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감정이 가라앉질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돼 있질 않아요. 항상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장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꼭 먼저 보세요. 그 영상에서 부모가 왜 무너지는지,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왜 훈련이 안 되는지, 메타육아에서는 부모가 어떤 순서로 훈련을 시작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ADHD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시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을 열어주는 건 바로 부모의 현재 마음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